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참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의지만 강하면 운명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거대한 것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요사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손가락에 끼는 작은 반지 하나가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어넘길지도 모릅니다. 반지는 그저 장식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결혼할 때나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반지를 단순한 장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몸의 기운을 지키고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도구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은 몸의 축소판과 같다고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각각의 기운이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이 몸의 건강과 삶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나는 그 말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운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의 방향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몸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혜를 남겼습니다. 약을 쓰기도 했고 음식을 조심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작은 물건을 몸에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지였습니다. 특히 금으로 만든 반지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금속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녹슬지 않고 그 빛을 오래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안정된 기운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이 약해지거나 기운이 떨어질 때 금을 가까이 두면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지혜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도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몸의 균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피곤하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들에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생활을 천천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끼는 반지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장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몸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단순한 장신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삶의 균형을 지키는 작은 도구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오래된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지혜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금반지를 특정한 손가락에 끼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에 끼는 작은 금반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의 균형을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작은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삶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작은 지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손가락과 반지, 그리고 사람의 기운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삶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오래된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균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확인해온 작은 사실들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고 서로의 기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도 주변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삶의 길도 흔들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몸 가까이에 둘 때는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장신구가 그저 아름다움을 위한 물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걸이 하나, 팔찌 하나, 반지 하나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착용하느냐에 따라 몸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과 은에 대한 생각도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금을 따뜻한 기운을 가진 금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거나 기운이 떨어진 사람에게 금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은은 조금 더 맑고 차분한 기운을 가진 금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고 기운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은이 더 잘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기운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분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가까이 두는 물건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은 조금씩 변합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던 몸이 어느 순간 쉽게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금방 회복되던 마음도 이제는 오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몸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아끼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리하게 힘을 쓰기보다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반지 하나를 끼는 일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으로 만든 반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안정된 느낌을 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색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녹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변하지 않는 기운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 금을 가까이 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반드시 어떤 특별한 힘 때문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물건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으면 마음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장신구를 함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지를 끼는 위치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마다 서로 다른 기운이 흐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가락은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손가락은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 어떤 손가락은 재물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반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몸의 기운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만든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작은 선택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에게 그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밤을 늦게 자도 다음날 금방 회복이 되고 무리하게 일을 해도 몸이 쉽게 버텨줍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기도 하고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몸의 기운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분들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늘 피곤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섬세하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흐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 흐름이 막히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약이나 큰 치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손을 바라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손을 자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손의 색이 어떤지, 손가락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손가락이 자주 아픈지를 살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은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지도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손에 조금씩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손을 통해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손바닥의 온도나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 몸의 긴장을 느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손가락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손가락이 몸의 특정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손가락은 간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고, 어떤 손가락은 심장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손가락은 소화와 관련이 있고, 어떤 손가락은 호흡과 관련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손가락은 몸의 깊은 힘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깊은 관찰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많은 기계도 없었고 몸을 자세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직접 느끼고 관찰하면서 삶의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손을 바라보고 숨을 느끼고 몸의 작은 변화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관찰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반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정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그 부분의 기운이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픈 것을 강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작은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손을 가볍게 눌러주는 것처럼 반지가 손가락에 닿으면서 그 부분의 기운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나치게 신비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아주 미묘한 균형 속에서 움직입니다. 작은 자극 하나가 몸의 감각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상태를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일도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작은 습관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몸의 흐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몸을 돌보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삶을 오래 지켜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려 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손가락이 중요한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잊고 지냈던 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반지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어디에 끼면 좋을지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손에 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반지는 단순히 손가락에 끼는 장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반지를 끼는 손을 정할 때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물건을 들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자연스럽게 한 손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익숙한 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손은 이미 기운의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잡고 힘을 쓰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손에는 이미 많은 자극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또 다른 자극을 더하는 것보다 덜 사용하는 손에
반지를 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숟가락을 들 때도 그렇고 물건을 건넬 때도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왼손이 조금 더 조용한 손이 됩니다. 옛사람들은 바로 그 조용한 손에 반지를 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지가 몸의 기운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왼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른손이 덜 사용되는 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오른손에 반지를 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이 원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몸의 균형을 생각하는 데에서는 꽤 의미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항상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는 곳이 있으면 다른 곳이 쉬어야 하고 너무 긴장된 곳이 있으면 다른 곳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지키는 작은 방법들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반지를 덜 사용하는 손에 끼는 이유도 바로 그 균형 때문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손은 이미 많은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지의 역할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덜 움직이는 손에 반지를 끼면 그 작은 금속의 느낌이 더 오래 남습니다. 손가락에 닿는 그 감각이 몸에 천천히 전달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물건을 몸에 지니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반지를 끼면 가끔 손을 바라보게 되고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몸의 상태를 조금 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물건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이 꼭 특별한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지를 통해 자신의 몸을 더 자주 돌아보게 되고 몸의 균형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활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몸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바쁘게 살아가다가 몸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습관을 지키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나이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속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지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 원칙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덜 사용하는 손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왼손을 바라보십시오. 왼손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오른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반지를 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규칙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몸의 균형을 생각하는 오래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늘 조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조화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몸은 스스로 안정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오래된 지혜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손가락에 끼는 반지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작은 선택에서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손을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은 일을 할 때만 필요한 도구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손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손을 몸의 작은 지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몸 안에서 흐르는 기운이
손끝까지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넓은 들판과 같고 손은 그 들판을 비추는 작은 창과 같다는 말입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손을 통해 조금씩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가끔 손을 펴보며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손의 색이 너무 창백하지 않은지, 손끝이 지나치게 차갑지 않은지, 손가락이 자주 저리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손에는 많은 길이 모여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몸의 여러 부분과 이어진 길들이 손끝까지 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극하면은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손을 눌러주거나 손바닥을 마사지하면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 옛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낯선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특히 손가락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손가락마다 길이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릅니다. 어떤 손가락은 힘을 많이 쓰고 어떤 손가락은 비교적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각 손가락이 몸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손가락은 몸의 깊은 곳에 있는 장기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손가락은 숨과 관련된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 균형 속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수많은 연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곳이 편안해지면 다른 곳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한 곳이 긴장되면 몸 전체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의 작은 부분을 돌보는 일이 결국 몸 전체를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생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반지를 특정한 손가락에 끼면 그 부분의 기운이 안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강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작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가볍게 압력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 감각이 손끝에서 머무르면서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도 합니다. 마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는 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자극이 몸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강해서 작은 변화들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몸은 더 섬세해집니다. 작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작은 피로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방법도 조금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만나면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늘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지를 통해 손가락의 기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습관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몸을 무리하게 쓰기보다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씩 돌보려는 마음 말입니다. 나는 바로 그 마음이 사람을 오래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과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간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손을 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조용히 우리 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손가락이 조금 더 피곤한지, 어느 손가락이 조금 더 차가운지 말입니다. 그런 작은 감각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몸을 이해하는 길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손가락과 반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손과 손가락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을 통해 몸의 균형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옛사람들은 몸이 불편할 때 꼭 거창한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작은 방법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문지르거나 손가락을 눌러보거나 혹은 손바닥을 천천히 펴는 동작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손을 자극하는 여러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눌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손을 이용해 몸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작은 자극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원래 아주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온도 변화에도 반응하고 작은 접촉에도 감각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손을 천천히 주물러 줄 때 몸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힘 때문이라기보다 몸이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손가락에 닿는 작은 자극도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닿으면 아주 약한 압력이 생깁니다. 그 압력은 강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손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을 살짝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작은 자극은 손끝의 감각을 깨워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지를 끼고 있으면 가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만지게 됩니다. 반지를 돌려보기도 하고 손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손의 감각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지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몸이 지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사람은 작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위로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음악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있는 작은 반지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안정감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만나면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늘 같은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그 반지는 아주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보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반지를 오랫동안 손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것은 때로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손가락에 닿는 반지의 감각, 손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그런 작은 순간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반지를 단순히 장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몸과 마음을 잇는 작은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흐름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몸을 돌봐야 합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자극이 몸에 더 잘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닿는 작은 반지 하나도 몸의 균형을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오래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방법 말입니다. 손을 바라보고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고 그곳에 조용히 반지를 끼는 일, 그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과 마음을 천천히 돌아보게 만드는 조용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거대한 변화보다 이런 작은 변화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사람의 손을 펴보면 5개의 손가락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길이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 차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그 차이 속에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손가락마다 몸과 연결된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과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도 모든 손가락과 함께 움직입니다. 물건을 잡을 때도 엄지가 없으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사람의 기운을 지탱하는 중심과 같은 손가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몸이 쉽게 지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피곤함을 느끼고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일을 조금만 해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어른들은 종종 몸의 깊은 기운이 약해진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옛사람들이 떠올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엄지손가락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몸의 중심 기운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눈에 보이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가락에 닿는 작은 감각이 몸의 흐름을 조금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에 끼는 반지는 너무 두꺼운 것보다 가늘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반지를 끼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얇은 반지를 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가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섬세한 관찰 속에서 이어져 왔는지 느끼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몸을 과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용히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나온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건을 집을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문을 열 때도 엄지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사람의 힘과 의지를 상징하는 손가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엄지를 세우며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엄지손가락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기운이 약해질 때 사람은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잘하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몸을 탓하기보다 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부드럽게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일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몸이 조금 피곤한지, 마음이 조금 지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더 아끼게 됩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손을 씻을 때,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리고 반지를 바라보는 작은 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엄지손가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손가락 하나에도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부분 속에도 몸을 이해하려는 오래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지손가락의 이야기를 지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바라보겠습니다. 손을 펴보면 엄지 다음에 서 있는 손가락이 바로 검지손가락입니다. 우리는 이 손가락을 생각보다 자주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가리킬 때도 이 손가락을 쓰고 어떤 방향을 알려줄 때도 자연스럽게 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검지손가락은 사람의 의사 표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손가락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검지손가락을 통해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기도 하고 길을 안내할 때도 이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검지손가락에는 사람의 의지와 방향을 나타내는 느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옛사람들도 이 손가락을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몸의 흐름과 마음의 움직임이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놀라기 쉽다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몸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지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검지손가락은 몸의 중심과 마음의 움직임을 이어주는 손가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가슴이 자주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 손가락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반지를 끼는 것이었습니다. 검지손가락에 끼는 반지도 역시 너무 무겁거나 두꺼운 것보다는 가볍고 얇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반지는 손가락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움직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손가락에 조용한 감각을 남기는 반지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쉽게 지치고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쉽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지를 통해 손가락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방법도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작은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불안할 때 손을 움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만지거나 손을 모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지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검지손가락에 반지가 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닿는 반지의 감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손의 움직임을 조금 더 느끼게 됩니다. 그 작은 감각이 마음을 천천히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감각이 마음의 중심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자주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작은 위로에도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도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손가락 하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검지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시간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고 검지손가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흐름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반지를 끼는 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런 멈춤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작은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에 닿는 반지의 감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검지손가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손가락 하나에도 마음을 돌보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천천히 받아들일 때 몸과 마음은 조금 더 조용한 균형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천천히 바라보겠습니다. 손을 펴보면 가운데에 서 있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5손가락 중에서 가장 길고 눈에 잘 들어오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손을 펼쳤을 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손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힘을 쓸 때도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입니다. 물건을 단단히 잡을 때나 손을 힘껏 떼도 이 손가락이 중심이 되어 다른 손가락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 손가락을 몸의 균형과 관련된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몸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돕는 자리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몸의 균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움직임이 이제는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한 번 더 발을 확인하게 되고 길을 걸을 때도 몸의 중심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몸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조금씩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거부하기보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돕는 여러 작은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운데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이 몸의 중심을 잊지 않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몸의 균형을 갑자기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을 움직일 때마다 가운데 손가락의 존재를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 전체의 움직임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 작은 의식이 몸의 균형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끼는 반지도 역시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지는 손가락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손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세심한 관찰 속에서 이어져 왔는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몸의 변화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기보다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몸의 균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걸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균형도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몸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걱정이 많아지거나 생각이 복잡해질 때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손을 바라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손을 펴고 손가락을 하나씩 바라보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손의 중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중심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사람에게는 다시 중심을 찾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바라보는 시간도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닿아 있는 반지를 만지며 잠시 숨을 고르면 마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린 호흡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운데 손가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중심을 잊지 않게 하는 작은 신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에도 그런 신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천천히 느끼기 시작할 때 삶의 속도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지 모릅니다.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바라보겠습니다. 손을 펴보면 가운데 손가락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약지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손가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결혼 반지를 이 손가락에 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손가락이 마음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약지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손가락들처럼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히 옆에서 손의 균형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 손가락이 사람의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할 때도 마음이 지칠 때도 이 손가락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조용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많은 기억을 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기쁨도 떠오르고 때로는 지나간 아쉬움도 함께 떠오릅니다. 어떤 날에는 별일이 없어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지칠 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약지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생각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마음을 잊지 않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지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반지였습니다. 손가락에 편안하게 닿는 가벼운 반지였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닿아 있으면 우리는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작은 감각이 마음을 잠시 돌아보는 순간을 만들어준다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손을 움직이다가 반지가 손가락에 닿는 느낌을 받으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일은 어쩌면 그런 멈춤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작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계속 달리기만 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에 닿아 있는 반지는 그런 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아온 어른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바라볼 줄 압니다. 그런 여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쌓여갑니다. 손가락 하나를 바라보는 시간도 그 여유를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약지 손가락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마음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때로는 그 작은 순간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은 거창한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삶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일도 그런 작은 습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지 손가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작은 방법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약지 손가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손가락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손을 펴보면 가장 바깥쪽에 작게 서 있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새끼손가락입니다. 5손가락 가운데 가장 작고 가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손가락도 손의 움직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잡을 때도 새끼손가락이 함께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손의 균형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작은 것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을 자세히 바라보면 작은 부분일수록 섬세한 일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손의 마지막 균형을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 손가락을 사람의 관계와 연결된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으며 이웃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 이어지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을 바라보며 사람 사이의 약속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를 걸며 서로의 마음을 믿는다는 뜻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새끼손가락이 단순한 손가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이야기도 전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특별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가락에 닿아 있는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작은 기억이 우리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끼는 반지도 역시 가볍고 편안한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가락은 작기 때문에 무거운 반지를 끼면 쉽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반지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손을 움직일 때도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나는 때때로 손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손을 펴보면 5손가락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5손가락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삶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힘을 보태줍니다. 새끼손가락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관계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 오래된 친구의 웃음, 가족과 나누었던 평범한 대화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닿아 있는 작은 반지는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그 반지를 보며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사람과 함께 이어지는 길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온 시간들이 모여 인생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손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히 몸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5손가락 가운데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 소중한 역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삶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이어가게 됩니다. 손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면 5손가락이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익숙한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손가락이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손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쁜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떤 날은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5손가락이 함께 움직이며 하나의 손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엄지손가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의 중심을 떠올리게 하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에서는 중심을 지키는 균형을 이야기했고, 약지 손가락에서는 마음의 따뜻함과 조용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라보고 나면 손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손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작은 의미들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특별한 비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일 뿐입니다. 사람은 종종 멀리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변화나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지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손에도 그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손을 펴고 손가락을 하나씩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단순한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복잡한 방법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그리고 손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조용한 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이야기 역시 그런 평범한 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억하는 작은 표시일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반지가 살짝 닿는 느낌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너무 빨리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라보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삶은 결국 작은 순간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가 더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손을 바라보는 일도 그런 평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을 펴보면 5손가락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5손가락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함께 어울릴 때 더 큰 힘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듣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익숙한 손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긴 작은 의미들을 조금씩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손가락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오래 바라본 어른들은 평범한 것 속에서도 조용한 깨달음을 찾곤 했습니다. 손을 펴보면 5손가락이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은 길고 어떤 손가락은 짧습니다. 어떤 손가락은 자주 움직이고 어떤 손가락은 조용히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같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손가락이 함께 있을 때 손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과 속도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 앞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조금 다른 생각이 생깁니다. 삶은 누가 더 빠르게 가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손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손가락도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움직일 때 더 큰 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단순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삶의 조용한 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이야기 역시 결국은 이런 생각과 이어져 있습니다. 반지는 단순한 장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반지가 살짝 닿는 느낌이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잠깐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몸은 조금 지치지 않았는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삶은 늘 빠르게 흐르지만 마음은 때때로 쉬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잠시 멈추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런 멈춤을 만들어주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며 느껴지는 감각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마음의 속도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 느린 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후회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고마운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작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손을 펴보면 5손가락이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함께 어울려 하나의 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는 또 하루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손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간 하루가 조금씩 조용해지는 순간입니다. 창밖의 빛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집안의 공기도 낮보다 차분해집니다. 그럴 때 손을 펴보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손은 늘 움직이며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도 손이 움직였고 따뜻한 차를 들 때도 손이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손가락이 조용히 움직였고 문을 닫거나 물건을 정리할 때도 손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손은 하루의 거의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손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을 바라보면 하루의 흐름이 조금 천천히 떠오릅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들, 나누었던 대화,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작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돌아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는지, 마음이 너무 지치지는 않았는지, 고마웠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손을 바라보는 일은 그런 시간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5손가락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집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움직여 보면 손바닥에 닿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 작은 감각을 느끼는 동안 우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그 순간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닿아 있는 느낌은 작지만 분명합니다. 그 감각이 손의 움직임과 함께 이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몸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멈추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멈추는 순간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손을 바라보는 시간은 바로 그런 멈춤의 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하루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잘한 일도 떠올리고 조금 아쉬운 일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자신에게 조용히 수고했다는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손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손으로 우리는 내일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도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작은 일들을 하나씩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손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을 펴보면 5손가락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잘 지나왔다고, 그리고 내일도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손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잡고 뛰어다녔고, 조금 더 자라서는 연필을 잡고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삶의 수많은 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손을 바라보면 그 안에 조용히 쌓여있는 시간이 느껴집니다. 손바닥의 작은 선들,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손끝의 감각까지 모두가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손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손이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꿈을 향해 걸어가고 하루를 꽉 채워 살아갑니다. 그때는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 지금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손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손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떠오릅니다. 기쁘게 웃던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을 지나오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조용한 감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살아갑니다. 그 반지는 누군가에게 받은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남긴 작은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반지가 살짝 닿는 느낌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느끼라는 조용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돌아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일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기쁨을 오래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손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런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작은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며 느껴지는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거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작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따뜻한 음식을 먹는 순간,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손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수많은 물건을 잡았고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때로는 누군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손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어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손을 펴보면 5손가락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있을 때 하나의 손이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삶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인생을 이루고 있다는